다이어트는 최대한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식단까지 신경 쓰고 힘든 몸 이끌고 억지로 헬스장까지 가서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고 해도 이걸 평생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최대한 심플하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그 원칙 중에 하나인 이제 초가공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나머지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원칙은 간식입니다. 간식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간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강력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간식하면 스낵이나 이런 주전부리들을 많이 드실 텐데요. 요 스낵류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왜 안 좋냐? 이 혈당 스파이크는 결국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호르몬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슐린, 요 인슐린에 대해서 꼭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인슐린이 뭔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은 혈관에 있는 포도당들을 청소해서 우리 세포에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택배 기사님이 인슐린이고 택배 기사님이 가지고 있는 택배가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세포인 거예요. 택배 기사님이 그 택배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까지가 인슐린이 하는 역할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은 우리가 나와서 그 소포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슐린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집안에 택배가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 택배가 너무 많이 쌓여서 택배 기사님이 오셔서 초인종을 눌러도 택배가 너무 많이 쌓여서 우리가 이제 열어주지 않는 현상,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생기는 질병이 당뇨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인슐린이 살찌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지방 세포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라는 스위치가 꺼집니다. 이게 그 호르몬 센서티브 라이페이즈 HSAL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뱃속에 저장해 놨던 냉동 창고를 열 수 있는 스위치가 꺼져 버리는 겁니다. 지방 대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당연히 인슐린 호르몬은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빠질 확률은 줄어들고 오히려 저장 창고가 늘어나서 저장 창고에 지방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간식으로 드시는 것들이 달달한 것들이거든요. 뭐 스낵류들이죠. 스낵류들이나 뭐 사탕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열량은 높지만 영양소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가 빨라서 먹어도 금방금방 허기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식사 때 식사를 좀 부실하게 하게 되고, 이 부실한 식사는 또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간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간식을 안 먹냐? 간식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영상 말미에 제가 좀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원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첫 식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만약에 첫 식사를 시리얼로 하는 게 최악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은 그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기 전에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서서히 분비가 되면서 몸의 혈당 수치를 쭉 높입니다.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욕이 없는 이유도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몸에 혈당이 충분해서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리얼을 먹게 되면 몸의 혈당치가 쭉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아침부터 티 익스프레스를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올라간 만큼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또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컨디션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립니다. 그때부터 벌써. 그러면 다시 간식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아마 하루 종일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반대로 첫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제외하고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드시게 된다면 에너지 레벨은 점심시간 다음 식사 때까지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졸로 인해서 이미 혈당치도 충분한 상황에서 혈당을,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드신다면 이 안정적인 혈당이 계속 점심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내내 피곤함 증상도 사라지고 점심시간 때까지 쭉 에너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 덕분에 점심 때도 내가 식단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렇게 배고파서 허기져서 허겁지겁 먹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충분하게 됩니다.
훨씬 식단 관리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첫 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잠자는 동안 단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는 시간이 바로 지방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따로 식단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몸이 알아서 지방을 연소해서 살을 빼줍니다. 어떻게 보면 보너스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그 일주기 리듬 말씀드리면서 아침에는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완만한 혈당이 결국에는 지방을 통해서 서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죠. 아침부터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게 되면 이 지방을 사용해서 에너지로 태우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식사를 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좀 더 유도리 있게 적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식을 최대한 안 드시면 안 드실수록 좋긴 하지만 간식을 안 먹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미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건조 오징어나 아니면은 견과류 혹은 삶은 계란 같이 단백질 위주의 주전부리를 좀 준비를 하시든지 해서 최대한 인슐린 자극은 덜하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허기는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간식들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간식들은 그래도 인슐린 자극을 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크게 방해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드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단백질 위주의 인슐린 저항, 인슐린을 덜 분비시키는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첫 식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계란 뭐 2개, 3개 정도의 버터 한 숟갈을 넣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포만감이 오래 가고 여기에 이제 뭐 소금, 후추 간만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좀 새콤한 맛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뭐 저당 케첩 같은 거 하나 구매하셔서 약간씩만 뿌려서 드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제가 실제로 먹는 식단들인데요. 이제 뭐 토마토 계란볶음 혹은 뭐 청경채를 넣어서 토마토, 청경채, 계란볶음, 뭐 계란찜 여러 가지 음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음식을 추천해 달라라고 하시면 저는 계란을 일단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스테이크도 먹는다고 합니다. 소화력에 문제가 없고 아침에나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고기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탄수화물은 제하고 좀 양질의 단백질, 지방으로 꼭 아침 식사, 첫 식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나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또 어떤 영상이 올라오나 한번 잔잔히 봐주세요. 예, 건강한 다이어트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